오늘은 EX 차트를 활용해서 그저 간단하게 시바지노고라고 하는 어떤 아주 간단하고 쉬운 기법을 통해서 누구나 원한다면 하루에 최소 1%에서 1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매매법을 EX에 계시는 모든 강사님들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입을 빌어서 내 귀에 들리느냐, 내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가지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이 어떤 분에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매매법이 이 고야라인을 보고 매매를 하고 하는 이 일들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오늘 어떤 한 분에게 이게 잘 들려서 그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제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순서는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위한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트레이딩 순서예요. 그리고 매매일지를 통해 배우는 시바지노고 심화라고 제가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구력이 됐잖아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구력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도움의 요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아리반이라던가 어떤 팀의 매매일지를 점검하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 같은 실수들을 하고 똑같이 보는 것들을 과정을 지나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다름 아닌 제 이야기이고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그 경험들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 좀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위한 나만의 원칙을 반드시 정하셔라.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태 그냥 시바지노고 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는 어떤 순서대로 어떤 모양새로 나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그널대로 진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 익절을 하고 반대 시그널을 반드시 손절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빠질 만큼 빠졌고 어제 밤에요. 빠질 만큼 빠졌고 어제 우리 뭐 있었죠? 셧다운 해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오를 거야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어제 밤에 98,100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 브리핑에 나오죠. 계속 브리핑에 하방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조정이 올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김프로님 제가 어제 그저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사실 제가 그분의 강의를 1년 반이 넘도록 이제 저도 제 업이 있다 보니까 처음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김프로님이 하는 그 브리핑이 조금 답답하게 여겨졌었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하방이래요. 맨날 거기서 조정이 올 거다. 96,000까지 간다. 98,000까지 간다.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저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김없이 몇 날 뒤에 일주일 뒤 10일 뒤가 아니라 최소 몇 주 뒤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한 번씩 왔다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왔다 갔어요. 10만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위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비트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의도한 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거 채널을 듣는다던가 이런 아주 전문 트레이더의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거죠. 기술이죠. 그걸 가지고 저에게 브리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 스스로 좀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밤에 새벽에 2시 몇 분인가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왔다 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일부 제가 비트 왜냐면 현물을 좀 이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하다 보니까 현물에 제가 98,000하고 96,000에 약간 많이 말고 조금 걸어놨어요. 근데 98,000은 데리고 가고 96,000은 안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98,000이면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잖아. 우리는 할 걸 하다 껄무새가 된다고. 어제 많이 걸어놓을 걸 막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이 장에서 시그널이 주는 이 위험이라고 저는 감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시그널이 주는 이 위험은 내가 이 시장에서 돈을 잃을 수 있죠. 내가 신이 아니고 차트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했고요. 아, 시그널대로 하는 게 답이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병아리 아카데미 6기에 이제 저희가 메메일지를 냈습니다. 근데 그 메메일지 쓰는 어떤 분께서 그렇게 자기는 내가 잘났다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아, 정말 이분의 통찰인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 김연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병아리 지금 들어와 계신 분 계시고 안 계신 분 계시잖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이분은 항상 이렇게 자기 메메일지를 쓰고요. 여기 밑에다가 오늘의 자기의 소감, 매매 일기처럼 쓰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자기 매매 일지 말고 일지 밑에 자기만의 어떤 매매를 했던 오늘의 반성,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은 빠르게 시바지노고를 잘 해내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자리,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 나와야 될 자리를 명확히 아시게 되는 게 시간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매매일지를 이제 쓰기 시작하셨거나 아직은 안 쓰시고 계신다면 이런 일들을 좀 해보시기를 제가 좀 권해드리고요. 이분이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개념 없이 시드머니 왕창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해가 많아요.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키는 대로 다시 시작합니다. 아직도 잘난 내가 있기에 이런 엄청난 결과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셨어요. 어젯밤에. 나를 참고로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적은 돈의 시드로 꼭 지켜서 시바지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이게 이분이 김현희님이 지금 아주 신규는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예, 한 60 며칠인가 하셨다고 지금 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지나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저처럼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반성과 또 어떤 권유와 이런 말씀들을 좀 적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래, 시그널대로 고야라인에서 어젯밤에 그 9시에 한 줌 미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수근 의원님께서 그러셨어요. 자기만의 매매법, 뭐 7선에도 들어가 보고 뭐 이렇게 다 들어가 봤는데 결론은 고야라인이 가장 손실을 적게 주는, 우리가 여기 돈 벌러 왔습니다. 그죠? 돈을 벌어야 되는, 또는 어떤 직업을, 놀러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월급을 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직급을 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월급을 주지 않는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물론 저야 뭐 아직은 제 일이 있지만 업을 이걸로 온전히 다 바꾸신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뭐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다 만나야 되고 뭐 이렇긴 하지만 결국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오늘 밥값, 오늘 차비적으로 벌어간다는 생각으로 시너지노고를 늘 해보신다면 이건 분명히 큰 돈을 넣었을 때도 한 달 먹고 살 만한 그런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제가 정말 오늘 아침에 더 뼈저리게 느꼈고요.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 노래는 손절을 하시고 정상적인,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적은 시드로 차트가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고 시드 늘리기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고레버리지는 사용하지 않기, 곱하기 2도 어떤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얼른 먹고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1.2%가 아니고 곱하기 1 들어가서 0.6이 먹고 나오면, 0.6 먹고 나오면 1.2 곱하기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사실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오거든요. 올라갈 때가 너무 좋지만 언제나 내가 들어간 자리가 명확하거나 아주 정확한 타점은 아니기 때문에 곱하기 2나 1에서 0.6 정도 걸어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트레이딩 하실 때 순서대로 매매하시는 거,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있죠. 지금 저희는 추세 매매라고 하는 거를 중점에 놓고서 하고 있죠. 우리가 세력이 될 수 없고 그 큰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것들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이 흘러가는 거, 우리 차트가 저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그 엄청난 AI 기술이죠. 고래들의 지갑을 감지해서 실시간으로 그 고래의 지갑이 움직여서 어느 거래소로 가면 그 거래소에서 고래의 돈이 움직여서 다시 자기 지갑으로 들어가는 그것들을 다 감지를 하죠. 이게 돈을 주고 우리 회사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게 고래가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들, 그 다음에 큰 돈이 움직임에 따라서 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감지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굳이 내가 역으로 거슬러서 갈 필요 없고 가는 방향 그대로 똑같이 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제 차트가 조금 눈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익숙해지면 뭔가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차트를 보는 것에 소질이 있나 보다. 뭐 이런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밤새 한 30번 가량을 하면서 난리 났다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한 방에 털려요. 왜냐면 결국 언젠가 걔네가 제가 생각하기에 거래소가 내가 고래인 줄 아나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반대로 가죠. 제가 살면 오르고 떨어지고 제가 다시 팔면 다시 오르고 이렇게 왠지 내가 나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트레이딩의 순서를 지켜서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고야 점수 나오는 거 먼저 보죠. 고야 스코어 먼저 보죠. 그 다음에 마켓 도미넌스 보고요. 그 다음에 라인 차트 보고 비트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검색해서 맞는 방향 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대로 어느 때라도 똑같이 하신다면 특히나 막 바쁠 때 막 어디를 가야 될 때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사실 너무 마이너스가 커요. 너무 마이너스가 크고요. 만약에 되게 신날 때가 있죠. 얘네가 진짜 사람 약 올리나 싶은 생각을 드는 게 뭐냐면 한 2번은 또 먹게 해준다? 3번 들어가면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왜냐면 방금 2번을 1.2를 내가 딱 먹었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이번엔 2%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딱 알아요. 그래서 딱 5%를 딱 가져가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언제나 시그널대로 기계처럼 우리가 트레이딩의 순서대로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한 번 먹으면 괜찮은데 또 욕심이 금세 또 할 것 같아서 2번, 3번 들어가면 반드시 낭패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 조급증을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매매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트레이딩의 순서를 정한 대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차분히 앉아서 차트 봐야 되죠. 근데 오늘 만약에 바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매매일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정어머니 아마 간병 때문에 병원에 계셨던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엄마 병원 오늘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은 오늘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날 되게 내가 뭔가 운이 좋았다기보다 장이 돈을 벌어주는 거니까 그날 매우 장이 좋았어요. 그날에 맞으면 올라가고 올라가고서 한 5번을 먹는 날도 있어요. 되게 좋게. 게다가 좀 배우고 나니까 박스권이라는 걸 알게 됐어. 여기 맞으면 올라가고 여기 맞으면 내려오더라. 이제 제가 일단 차트 잠깐 보여드릴 건데 어디를 맞으면 올라가고 어디를 맞으면 내려오더라 라는 거를 알게 돼요. 눈에 보여. 그러면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몇 번 한 것처럼 이제 솔라나 가지고 그때 밤에 막 정말 이렇게 누웠다 이러면서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언니 그래요? 이렇게 하고 따라온 동생이 한 명이 근데 걔 때문에 너무 내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책임감 왜 생기는 거예요? 얘를 내가 알려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이제 밤을 한 20몇 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날 다 털린 건 아니지만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는 게 다라고 그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김현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차트를 보지 않고 매매하시는 거는 하지 말으시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브리핑을 필사하는 거 만약에 정말 초보시라면 글씨로 한번 써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코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 없이 그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나 해라 막 제가 이렇게 말하고 한 3개월을 그저 지켜봤던 시간이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해보라고 했을 때 뭘 할까 그랬더니 아침 브리핑을 써보래요. 그래서 제가 빨간 무슨 노트에다가 막 썼는데 처음에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손도 너무 아프고 생각 꽤 길잖아요. 그래서
아니 뭘 써 이렇게 썼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미넌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네이버에다 검색해 보고요. 그랬더니 뭐 점유율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요만큼 점유돼 있다. 이게 갖고 있는 어떤 퍼센테이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 2, 3일 쓰고 나니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이 그냥 모든 코인의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만두면은 왜 되게 만두 종류가 많잖아요. 갈비 만두, 뭐 속이 꽉 찬 만두, 뭐 고양 만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만두의 그냥 한 종류인 것처럼 비트코인은 코인의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고요. 근데 보니까 뭐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사실 차트를 딱 봐보니까 그때 제가 들어왔을 때 한 260개 정도가 있었어요. 와 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많구나. 제가 이렇게 보고서 아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요 빨간 동그라미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가까이 2주 조금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처음 코인을 접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필사를 해보시기를 한번 좀 권해드리고요. 이게 좀 알게 될 때까지 5번 정독하시는 거 제가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천천히 보는 편입니다. 좀 이렇게 차분히 계속 읽어보고요. 숫자를 다시 한번 보고 어제 얼마였지? 이것들을 좀 기억해 보면서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초보 때 뭐 제가 좋은 습관을 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제가 좀 적어본 거니까 한번 좀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매일지는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처음에는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거기서 들어갔는데 왜 마이너스예요?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중에도 그거 좀 봐줘봐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보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모르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고요. 그 병아리 아카데미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다시 오픈해서 들어왔는데 혹시 아카데미에 못 들어오셨다면 소개하신 분에게 또는 소개하신 분이 아직 뭐 그런 역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같이 손잡고 같이 들어오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위에 또 소개해 주신 분에게 어떤 이런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요청을 하시면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일지에는 반드시 처음에 도움을 받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반드시 내가 매매일지를 복귀하면서 매매일기라는 걸 한번 써보시면 빠르게 시바진하고 그 다음에 고야 차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빠르게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일기 반드시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만의 원칙을 정한 것들을 이제 써봐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본인께서 또 하시는 일들을 좀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매매하실 때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움직이실 때 하지 마시고요. 앉아서 노트 펴고 차트 열고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를 좀 보시면서 순서대로 나는 여기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되지 이것까지 하신다면 하루에 100번 하고 1000번 하다가 하루에 3번 하고 5번 해서 3%에서 5% 나면 정말 내 시드를 가지고 3%에서 5%가 나면 이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병아리 제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주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다시 시바지노고를 해봐야겠다. 근데 쉽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에이 진짜 막 그 0.2달러에 막 눈물 흘리고 막 0.2달러에 기분이 매우 좋아지고 이런 상황을 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시드 배분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이제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시드 늘리기 금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2개월 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100달러 갖고 네. 이제 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늘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늘리는 게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그래도 좀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어느 정도 이제 승률이나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을 때 늘리면 이게 그리고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네.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냥 보통 이제 경험상 경험상 그래도 한 몇 개월 차에 그래도 늘리면 6개월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가 죽어도 손절을 잘하는 날 내가 이거 되게 손절을 되게 잘하더라.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손절을 연습하는 거 맞고요. 돈을 버는 거 아닌 거 맞습니다. 시바지노
첫 단계에서. 네네네. 아니 돈 벌려는데 왜 돈을 벌지 말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누구나 똑같이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저 혼자만 경험하거나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어떤 관문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똑같잖아요. 해야 되는 거 하잖아요. 넘어져야지 일어나고 일어나야지 또 다시 넘어지면서 다시 또 걷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하는 것처럼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자동 이제 입절. 입절을 걸어 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승률이 조금 좋죠. 이제, 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드를 조금 더 늘렸는데 네. 이제 그때도 똑같이 1점이 자동 입절 하세요? 네. 그런데 승률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이 늘리고 싶죠. 그래서 아직은 제가 한 3개월까지는 좀 트레이딩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네. 그때 이제 시드를 조금 더 늘려볼까 생각을 개월수가 하는데 아니고 지금 이제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면 만약에 지금 100달러 가지고 있으면 한 300달러 아니고 더 많이 늘리셨죠? 지금 100달러에서 이제 200달러가 아우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200달러인데 이제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니까 한 700달러 정도로 맞췄어요. 지금요? 예. 이대로 또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시드를 조금씩 늘릴 때마다 약간 사실 그 위기는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 왜냐면 심리의 문제이기 커지니까. 때문에 네네 맞아요. 0.2달러보다 갑자기 2달러 보면 네네 맞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3,000원인데 그죠? 3,000원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 심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70%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저는 100%인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다 던진다고 하니까 개미들은 더 던지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파는 시장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단톡방에 있는 어떤 친구가 그걸 올렸더라고요. 뭐 기관도 팔았다 막 이런 얘기를 기사를 걔는 왜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기관도 팔았대요. 아니 기관이 파는데 나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그렇지만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큰 돈도 아니지만 던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내가 심리에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 심리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시드를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비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비중 조절. 그 제가 만약에 비중 보통 선물하실 때 비중 얼마나 들어가세요? 10%. 갖고 10%. 근데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초보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10%를 넣으면 한 종목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10종목을 하는데 10% 다 들어간 거예요. 안 돼요. 만 원에서 총 내가 갖고 있는 시드에 종목에 상관없이 10%만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단톡방에서 저희 단톡방 아니고 다른 데서 물어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닙니다. 5개 하면 그걸 나눠서 10%로 들어가시는 거고 아시겠죠?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고야 도미넌스 첫 번째 여시면 고야 도미넌스가 있어요. 어제 밤에 보니까 그 떨어지기 전에 9.3포인트였습니다. 이거는 오르는 중인지 내리는 중인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보시면 여기 그 전 시간에 올랐다가 내리는 중에 마이너스 6.8포인트가 돼서 지금 현재는 9.3포인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장을 볼 수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코인들이 횡보 가능성이 높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아주 떨어지거나 조금 오르거나 왜냐하면 좀 가볍다 그러죠. 알트코인 좀 가볍기 때문에 플러스 20점에서 마이너스 20점은 메인 코인은 조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가격을 순환하면서 펌핑하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조금 무빙들이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1점에서 51점은 전체적으로 매도 압력이 좀 높아져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던지는 상황이죠. 지금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던지는 상황이고요. 그 가격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21점에서 플러스 50점. 저번에 조금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보니까 한 98점 거의 100점 가까이도 올라간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매수 압력 모두 사니까 나도 좀 사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 시간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걸 투자할지 어떻게 롱으로 갈지 숏으로 갈지 이것들을 좀 파악하는 추세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켓 도미넌스인데요. 마켓 도미넌스는
이렇게 오늘 지금 이 시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이게 달러인 거는 알고 계실 테고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3조 4천억 무슨 뭐 달러래요. 제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는 돈인데 어쨌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2조 7천억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그때 비트 도미넌스가 63% 64%였어요. 왜냐면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고 비트는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자산이라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죠. 지금은 더군다나.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많이 불안하고 심리가 흔들릴 때는 가장 안전한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많이 가 있고요. 지금은 59%예요. 얘가 한 54%, 53% 이렇게 가면 뭐 거의 불장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는 비트에서 빠진 돈이 테더, USDT라고 하는 현금으로 보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알트코인 탑10 뭐 이렇게 그 분산된다 그러죠. 순환으로 펌핑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뭐 저는 경험하지 못했고 코인은 너무 무서운 시장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할 때 도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장을 몇 번 지나오신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자고 일어나면 500배 올라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장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더 많은 돈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마켓 도미넌스의 저 총 볼륨이라고 하는 돈이 저번에 좀 많이 올랐을 때 한 4조 2천? 뭐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것도 제가 봤는데 돈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모든 코인들이 퍼센트, 점유율을 조금 나눠 가지면서 모든 코인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야 시그널 밑에 이제 봤을 때 이제 왁대 그래프만 딱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나 보다 라고 그냥 한눈에 직관적으로 초록과 빨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지금 제가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시그널 라인 차트입니다. 이제 추세를 파악하기에 가장 명확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에 있는 그 점으로 표시된 거는요 숫자예요. 커서를 갖다 대보시면 지금 초록색, 흰색, 노란색이 몇 개의 코인들이 롱으로 지금 포지션하고 있는지 숫자, 개수를 알려주고요. 가장 먼저 추세를 움직이는 라인은 RSI입니다. 주황색이고요. 주황색이 먼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 개만 붙어 있다가 여기처럼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다가 하나, 둘, 셋 지금 비슷한 자리에 내린 채로 횡보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갑자기 RSI가 같은 시간에 뚝 올라가고 시그널은 그대로 있고요. 스마트 차트도 그냥 거의 그대로 있는 거 몇 개 차이가 안 나죠. 근데 RSI가 갑자기 툭 올라가더니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얘네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가장 추세를 먼저 움직이는 애는 RSI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시그널 흰색이고요. 그다음 프리미엄 시그널로 초록색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이 한꺼번에 오르거나 강한 오름 추세에 있거나 강한 내림 추세에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그널이 대부분 롱이에요. 초록색 보이시죠? 초록색이 시그널이잖아요. 그럼 초록색이 대부분 롱인데 RSI의 롱이 개수가 줄어든다는 게 뭐죠? 위에 있다가 갑자기 왜냐면 롱만 표시되니까 롱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툭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지켜봤더니 얘는 내리는 듯 하더니 안 내리네요. 그죠? 그리고 왜냐면 그때는 시그널도 계속 롱이 한참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시간에 위로 쭉 봤을 때 다른 차트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캔들이 고야라인보다 한참 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시그널은 L인 경우가 많을 거고요. 스마트 시그널은 LL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캔들들이 우리 그 차트에 있는 캔들이 고야라인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지금 8년 동안 집약해서 만드는 이 고야라인은 강력한 지지이고 저항입니다. 코인의 가격이 무작정 오르기만 할 수 없고요. 무작정 떨어지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RSI, 거래량을 보여줄 수 있는 RSI를 보면서 올라갔으면 다시 파는 사람, 왜냐면 다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제 비싼 가격이 더 이상 안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코인을 싼 대부분은 이제 현물이나 선물이나 똑같이 물론 선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그 올라간 가격을 비싼 채로 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관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거나 다른 지표들을 좀 보면서 이제 그렇게 보시겠죠. 그러다가 얘가 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캔들이 고야 라인을 맞으러 내려와요. 내려오면 우리 뭐 하죠? 시바지 노고 해야 되겠죠. 기다렸다가 맞으면 올라갈 때 캔들이 고야 라인을 맞는 애를 잘 찾아서 거기서 시바지 노고 롱 걸으면 수익이 나더라. 아마 이때는 좀 수익이 많이 났겠네요. 그죠? RSI 떨어져서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시그널 그대로 살아있고 거래량에 따라서 RSI가 떨어지니까 맞고 올라가서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났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강력한 뭐 롱이라거나 강력한 추세, 전체 추세가 바뀌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1.2%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한 거래법이었을 거다.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같이 세 가지 선이 한꺼번에 올라갈 때 롱의 개수가 RSI, 스마트 시그널, 프리미엄 시그널이 다 함께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 아, 올라갈 때 롱장입니다 라고 올라오죠. 그때 같이 내가 좋아하는 코인, 내가 즐겨찾기 해놓은 그 몇 개의 코인들을 봐서 무조건 그냥 그 벽타기라고 하거나 또는 그 왜 이 대표님 지금 얘기한 막대 거래법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보대. 맞아, 정보대. 죄송합니다. 정보대 거래법. 뭐 장대 절반이나 3분의 1이나 거기서부터 타고 들어가는 7선을 타고 들어가는 그걸 타고 들어가면 반드시 매매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있고요. 여기는 반대로 내려가는 장이죠. 자, 똑같이 내려오면서 여기 횡보예요. 이따가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언제나 그 캔들은 올라간 채로 횡보, 내려간 채로 다시 횡보, 그리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결정을 합니다. 그게 1시간이 될 수 있고 3시간이 될 수 있고 생각보다 꽤 길어서 한 뭐 10몇 시간 되는 애들도 있어요. 횡보하는 애들 막 29시간 막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횡보한다는 이것들을 좀 잊지 마시고 횡보할 때 이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세 줄이 같이 방향을 같이 해서 좀 많은 캔들의 개수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는 추세가 강하게 내려가는구나 올라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그널이 대부분 숏인 경우 시그널이 숏이라고 하는 거는 초록색이 밑에 있어요. 밑에 여기 이렇게 그죠? 밑에 있고 그랬더니 아마 이때는 다 떨어져서 고야라인과 캔들하고 거리가 멀어서 다 아마 바닥에 있었을 겁니다. RSI도 그대로 있었을 거고 우리 이때는 절대로 연습하시면 해야 되는고요. 연습하시는 분은 하시고 연습을 하지 않고 시드를 놓고 조금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기선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의 고야 시그널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고야 시그널 캔들이 그때는 S3였습니다. S3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라인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비트 같은 경우는 비트가 한 70% 이상의 전체 추세를 가져가니까 시그널이 S3면 초록색 캔들이면 바닥에 있겠죠. 바닥에 있고 RSI가 이렇게 툭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뭐 비트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필터링 할 때 시그널 S, 프리미엄 S 놓고 RSI L 놓으면 좀 그래도 가까이 있는 아이도 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비트를 보세요라고 하는 걸 늘 말씀을 드려요. 자, 잠깐만요. 여기다. 오늘의 저항. 어제 거 제가 그 김프로님께서 그 브리핑 하신 거 제가 올려놨고요. 오늘의 저항과 오늘의 지지를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제의 지지는 10813이었고요. 저항은 104,850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쪽에 박스를 이제 뭐 박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제 보기는 하는데 만약에 저기에 너무 가까이 와 있으면 저항에 다 가까이 왔고 이제 그럼 저기를 뚫으려나 아니면 지지를 뚫어서 내려가려나 이제 이렇게 보는 지표로 보시면 되고요. 비트는 가장 큰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일매일 내가 차트를 열어서 어느 시간에 보신다면 오늘의 지지와 저항을 비트를 먼저 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횡보일 때 대부분의 코인이 횡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횡보일 때는 전체적으로 좀 관망을 하시고 관망을 하신 상태에서 그래도 좀 RSI를 좀 가볍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필터링 하셔서 그렇게 고야 라인 찾아서 시바지 너고를 해보시면 수익을 내는데 또 연습을 해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 필터링을 해보실 때 시바지 너고는요. 비트코인이 L인 경우에 프리미엄 차트에선 L, RSI라고 저희 체크하는 거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지만
RSI S 체크하셔서 시간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필터링을 하셔서 계속 차트를 열어볼 수밖에 없는 방법이 제가 노가다 한다 그랬거든요. 저희 지금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그 화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노가다 했어요. 막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다 열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필터할 때 이렇게 고야 시그널이 S인 경우는 프리미엄 차트를 S 하시고 RSI L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손쉽게 시바지 노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필터링 화면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스마트 차트가 이렇게 나와서 가까이 있는 거 그냥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당장 들어가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시바지 노고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그널이 바뀌면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에서 진입한다예요. 기울기가 없을 때 들어가시면 좀 낭패스러울 때가 있어요.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비트를 켜놓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갈 거 옆에다 같이 켜놓고 보면서 들어가면 그나마 조금 승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왜냐면 비트의 지지와 저항을 꼭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비트가 지금 거의 지지에 다 와 있는데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특징이 뭔가요? 맞으면 오르고 맞으면 내리잖아요. 거기 뚫기가 되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비트가 지지가 여기, 저항이 여기예요. 저항이 여긴데 그럼 고야 라인 위에 있으니까 롱이겠죠. 우리 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가까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고야 라인 여기 있지만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고야 라인 지금 여기 붙어 있어.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솔라나인데요. 솔라나가 여기 딱 붙어 있고 비트는 보니까 비트는 거의 여기로 왔어요. 비트로 봤을 때 거의 저항에 다 붙어 있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애는 조금 떨어졌지만 고야라랑 가까우니까 난 여기서 들어가 볼까? 왜냐면 횡보를 되게 많이 하는 애들은 그렇게 가까울 수밖에 없거든요. 횡보하고 있는 중에 비트랑 이렇게 보니까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들어갔어. 용기 있게 들어갔는데 아니 비트가 갑자기 위에 저항을 탁 맞더니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초록색, 파란색 캔들이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다음 시간을 못 보고 있다가 맞고 쑥 빠져버렸어요. 비트는 그냥 살짝 이렇게 움찔했는데 얘는 갑자기 쑥 빠지면서 마이너스를 주면 또 깜짝 놀래고 또 캔슬하지 않습니까? 클로즈 하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비트의 지지와 저항을 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럴 때 보통 대부분 비트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알트코인이나 좀 잡코인이라고 하는 그 일명 잡코인들은 보면 되게 출렁임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만약에 병아리 아카데미를 쓰신다거나 매매일지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뭔가 계속 매매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해보시면서 실패도 하시고 또 성공도 해보는 경험들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조금 뭐 2, 3개월 이렇게 돼서 조금 신중하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비트를 같이 옆에 켜놓고 같이 좀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횡보를 해요. 고야라인 기울기가 없는 애를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일단은 모르고요. 무엇보다 시그널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이때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시그널 맞다며.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갔더니 바뀌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10종 팔고 딱 보면 딱 요럴 때 들어가 있어요. 캔들이 고야라인에 걸쳐 있으면서 얘가 방향을 못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물대를 소화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같이 시장에 모인 거예요. 지금 솔라나라고 하는 코인을 사기 위해서 솔라나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는 사람이 이제 나는 이제 10개 사야지 하고 이제 들어왔어. 근데 100원에 파는 사람과 110원에 파는 사람과 130원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의 입장은 뭡니까?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럼 계속 쳐다보고 있겠죠. 근데 파는 사람은 어때요? 비싸게 팔고 싶어요. 이게 누구나 그렇고 시장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계속 파는 사람이 조금 더 싸게 내놨다가 다 팔리니까 이제 100원에 팔려고 내놓은 그 100개가 다 팔렸어. 그럼 어때요? 내가 바보가 아니잖아. 100원에 내놓을까요? 아니야, 110원에 내놓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110원에 파는 사람들이 이제 다 팔고 이제 사람들이 나는 120원에 팔고 싶은데 사람들이 100원에 살 사람은 잔뜩 있어. 그럼 어때? 가격 내려야지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심리,
움직이고 있는 게 이 캔들의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시간마다 하나씩 생기고요. 이러면서 이 고야 라인, 지지와 저항의 강력한 이 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내리나 보다 이러더니 갑자기 내리는 척 하다가 또 좀 올라서 갑자기 L3를 띄워줘요. 왜냐면 L3가 떴기 때문에 캔들이 고야 라인 위로 올라가거나 S가 떴기 때문에 고야 라인 밑으로 캔들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로 가격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1시간 동안 이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오를 때 내릴 때 딱 캔들이 딱 생기면 L3를 위로 띄워주고요. 고야 라인이 고야 라인 밑으로 캔들이 딱 생기면서 거래 가격이 툭 떨어지면 이제 팔 사람들이 이제 다 팔고 없는 거예요. 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 원리들이 이 고야 라인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기울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면 뭐 무슨 할아버지가 와도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제 사실 시바지노고를 하시면서 굳이 RSI를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요. 아주 1단계만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거나? 없으시죠? 그러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횡보하고 기울기가 없어. 그럴 때 밑에 한번 딱 봐보세요. 깜빡이는 시그널, 깜빡이지 않는 시그널. 봤더니 어떻습니까? S2가 뜨고 나서는 어때요? 빨간색이 S2니까 여기 지금 여기는 뭘까요? S2니까 앞에 우리 안 봐도 L일 거잖아요. 그죠? L이죠. 그랬더니 봤더니 고야 라인 위에 캔들이 지금 있어요. 그죠? 캔들이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L이 떴다가 쭉 올라가면서 빨간색 과매수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여기서 매물대를 막 소화하고 있어요. 파는 사람들이 다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막 달려들어서 샀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지 않기 시작했어요. 매물대를 소화를 한 거예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두 그 물량을 위해서 다 소화하고 이제 더 이상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130원에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떨어지겠지.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어때요? 캔들이 양봉이다가 음봉 작지 않은 음봉을 내려요. 사람들이 다 팔아낸다는 거예요. 나 그냥 130원에 안 팔고 그냥 나 100원에 팔래. 야 빨리 사 하는 거거든요. 그때 RSI 시그널이 빨간색 S를 띄워줍니다. 저 이게 처음에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아니 빨간색인데 왜 S야? 이랬거든요. 근데 빨간색인데 S가 아니고 아직 사고 있는 사는 사람이 많은 와중에 이제 떨어질 거야. 이제 살 사람들이 다 없고 이제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 라고 이야기하는 시그널로 깜빡이지 않는 RSI를 띄워줍니다. 근데 여전히 어때요? 라인이 내려가고 이 베이스 라인도 좀 잘 보세요. 이 베이스 라인을 기준으로 위에 있고 아직 빨강이고 만약에 S가 안 떴다면 여전히 L이에요. 여전히 L인데 얘가 거래량을 감지하잖아요. 우리 고야가. 거래량을 감지하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아니야 이제 파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 싼 가격에. 비싼 가격 말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기 지금 만약에 캔들이 안 나왔다고 치고요. 딱 봤더니 선 중간으로 고추장이 덕에 갑자기 와사비가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러면 어때요? 이제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 그때 보시니까 어때요? 고야 라인 기울기 없지요. 기울기 없고 이제 드디어 고야 라인에 붙어가지고 계속 캔들이 넘나드는 시간이 횡보의 시간이 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차트는 오르면 무조건 오른 채로 횡보, 내리면 내린 채로 횡보, 길게 가거나 짧게 다시 하고 방향을 틀거나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코인 하나를 좀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셔서 제가 이 캔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RSI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되더라는 걸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정하세요. 되게 여러 개를 코인을 거래를 하고 하지만 우리 요즘 계속 ZEC 많이 하잖아요. ZEC를 봤을 때 얘 되게 영락없이 좀 그렇게 가는 게 있어요. RSI를 잘 보시고 캔들이 흘러가는 거 물론 비트도 같이 넣고 보셔야 되지만 ZEC 같은 경우는 되게 무빙도 좋지만요. 되게 눈에 잘 보이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좀 정해서 캔들 시그널과 RSI 시그널과 이 색깔의 관계들을 조금 유심히 좀 보시는 거를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봤을 때 얘도 횡보하지만요. RSI도 계속 횡보해요. 그러면서 L과 S를 계속 바꿔가면서 띄워져요. 그런 와중에 뭡니까? 초록색
초록색이에요. 아직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과매도 아직도 팔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을까 싶어서 S에서 다시 L을 계속 띄워주는데 가지를 못해요. 그럼 지금 횡보할 때 기울기가 없을 때는 네. 베이스 라인 근처에서 이게 대부분 계속 여기가 왔다 고야 갔다 라인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맞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고야 라인에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로 같이 보시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과매수 구간인 중에 이제 그만 S 이제 팔기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과매도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는 와중에 L 그래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보이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거래량이 들어온 걸 감지한 거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 라고 시그널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니고 이제 갈 거니까 천천히 봐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것 좀 이해하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또 계속 횡보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오르는 중에 다시 횡보, 내리는 중에 횡보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꽤 오랜 시간, 아마 하루가 넘는 시간일 것 같아요. 횡보하고 갑자기 여기서 L3 띄워주더니 밑에 L이 먼저 떴고 L3 갑자기 고야라인 위로 캔들이 쑥 올라갔더니 깜빡이는 시그널이 L3로 바뀌었어요. 물론 여기서 다시 뚫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야라인이 뭐라 그랬죠?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다. 뚫지 못하고 얘가 몇 시간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시간째 통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이 시그널 요때를 보셨다면 RSI L이고 L3니까 1.2%는 가볍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한 6, 7시간을 계속 고야란을 맞고 올라갔어요. 뚫고 내려오지를 못하네요. 얘가 지금 음봉을 치면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내려오질 못해요. 왜냐? 밑에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L은 이미 몇 시간 전에 띄워줬고 얘가 지금 계속 초록색으로 바뀌지 않고 빨간색으로 계속 사람들이 사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RSI를 띄워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L로 계속 가도 되겠다. 이때는 한 3번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3번, 4번은 먹겠죠. 좀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아마 여기쯤 들어갔으면 이제 빠지잖아 막 이렇겠지만 그래도 이때는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 거래량이 들어와서 L이고 빨간색이야. 아직 사람들이 매수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L3를 빵 띄웠죠. 그리고 롱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타점에 드디어 왔어요. 그랬더니 기울기가 빡 생기면서 쭉 올라갑니다.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우리가 여기 또 흔들릴 수 있죠. S1 지금은 S1, L1은 잘 안 띄우는 것 같아요. 근데 1은 그냥 기간으로 보신다고 하거든요. 시간? 우리가 지금 1시간 보기니까 S1, 1, 2, 3는 시간의 길이로 예상을 하는데 앞날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얘는 계속 S1을 띄워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짜 시그널이다, 바보 시그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잠깐 띄웠다가 얘가 S가 떴어. S가 뜬 상태에서 조금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 빨간색이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큰 거를 막 엄청 길게 보고 갈 거는 아니지만 짧게 보고 갔지만 근데 다시 S3 뜨면서 갑자기 L이 떴죠. 그랬더니 여기서 밑에서 고야란 치고 빵 올라가면서 롱이 뜨죠. 장대가 뜨면서. 그러니까 RSI하고의 관계도 조금은 유념해서 보시면 아주 초보가 아니시라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횡보를 해요. 그죠? 언제나 횡보를 해요. 왜냐면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해요. 이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지 파는 사람이 훨씬 많은지 또는 이때 딱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대단한 호재가 났어. 솔라나 ETF가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다라던가 이제 솔라나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갑자기 사람들이 그 기대 심리, 결국은 다 심리라니까요. 심리예요, 심리. 기대 심리로 돈을 빵 넣었어. 그러면 어때요?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고야란이 또 맞아요. 만약에 저 밑에서 만약에 못 잡았어요. 엄청 기다려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 진짜 아까 거기서 할 거. 여기서 만약에 손절해서 손절하지 말 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 롱에서는 L 뜨고 빨간색인데 내가 왜 여기서 손절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 이제 저희가 하죠. 근데 이것도 면밀히 보지 않으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냥 아깝기만 하는 거예요. 아깝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느 코인 하나를 조금 정말 면밀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보여서 아깝다 이렇게 했는데 대충 우리가 또 여기서나 여기서 막 들어가고 싶잖아. 왜냐면 아까
전봇대 매매법 막 이런 거 우리 얼핏 들어가지고 칠선 매매법 막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분명히 RSI가 아니 3MA가 여기서 톡톡톡 이렇게 치고 아마 칠선이 받치고 올라갈 거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60cm 밑으로 쑥 벌어지면서 이렇게 뭔가 완전 정비열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나를 꼬시기 시작을 하죠. 그때 내가 여기서 못 들어갔어요. 아 진짜 들어가야 돼. 근데 생각보다 꽤 길어요. 그죠? 한두 시간 뭐 이렇게 아니고 생각보다 여기도 한 20시간 넘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 여기서 좀 들어갔어도 그래도 대단히 수익이겠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승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운이 좋게 그렇게 쭉 올라갔지만 대부분은 또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간 걸 얘네가 알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나는 손해보고 다시 또 팔고 아 놔둘 걸 이걸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고야라는 기다리시라고요. 기다렸더니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오고 고야라는 이것도 평평해졌다가 기회가 와서 맞으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늘 기회가 와요. 이걸 우리가 몇 시간 못 기다려서 몇 날 며칠을 뭐 한 달 살기 한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코인 잘못 들어가면 우리 한 달 살기 한단 말이에요. 손절 못하면. 그래서 좀 기다려 보셔라.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고야라인 기울기가 다시 형성이 되고요. 또 횡보를 하죠. 기울기가 없어져요. 그죠? 오르는 중에 횡보, 내리는 중에 또 횡보. 그러다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횡보하는 시간을 지나야 된다. 에너지를 모아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이 시장이 또 움직이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S3가 떴죠. S2군요. S2가 떴어요. 아, 또 저기서 못 들어간 거야 이제. 횡보하니까 다 팔았다가 왜냐면 그 매매 원칙을 정하실 때요. 그거 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매매를 했잖아요. 매수를 했어. 그러면 기울기가 없어져. 내가 들어간 근거는 뭐예요? 고야라인 기울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7선에 들어갔어요. 7선에 들어갔으면 7선이 빳빳이 고개를 들고 캔들이 밑으로 받치고 올라가고 있거나 또는 밑으로 캔들이 위에 있고 7선이 위에 있고 받치고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근거가 있으면요. 그 근거가 꺾이면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안 하시면 진짜 낭패입니다. 물론 영단계 아니니까 다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들어간 근거 만약에 20선을 보고 들어갔어요. 20선 보고 들어가서 내가 롱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7선이 먼저 꺾이죠. 7선이 먼저 꺾이고 20선마저 꺾였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세요. 이거 호소하네요 정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경험이라서 말씀드려요. 만약에 스마트 차트를 보고 들어가셨어요. 스마트 차트를 보고 들어갔는데 SS가 떴어. 왜 우리 쉬시면 삼각형 아래로 역삼각형 뜨잖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다 왔고 이제 내려갈 거야 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걔도 스마트도 주면 반드시 좀 지나서 SS가 뜹니다. SS가 뜨면 잠깐 있다가 만약에 그 밑에 이제 다 떨어졌어라고 하는 또 정삼각형 나오죠. 동그라미. 그거 나오면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기다리는 거 처음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들어간 근거를 찾으시는 거죠. 라인의 기울기가 꺾였으면 이제 그만인 거예요. 여기까지 먹었으면 됐지. 1.2%면 이미 다 수익이 났겠지만 만약에 조금 더 내가 길게 먹으려고 놔뒀어. 그러면 그게 꺾였어요. 다시 걔가 힘을 내서 올라가더라도 그냥 거기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꼭 좀 그렇게 좀 하시죠. 하실게요. 그 질문 또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제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원래 중간에 저도 헷갈리는데 아니 여기 할게요. 말씀드릴게요. 금방 그 삼각형 네. 그 뜨는 거 그거 말씀하셔갖고 네. 그게 이제 RL이나 RS가 맞아요. 뜨면 그 위에서 그 빨간색 역삼각형이 나오고 네. 이제 아래쪽에서는 이제 알레. 초록색 그게 네네네. 뜨는데 그 RL하고 RS는 알겠는데 그 별표는 뭔지 별표가 아니라 그 삼각형 이제 내릴 만큼 내렸어. 아. 오를 만큼 올랐어. 그 삼각형이 네. 그리고 그 주변에서 RL과 RS가 뜹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큰 의미를 두고 보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되게 단순하게 야 이제 다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SS 뜨면 이제 쇼 들어가도 괜찮아라고 이제 보는 자리인 거예요. 저희 시그널이 주는 대부분은요 당장 들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첫 지금 당장 들어가라며 막 이랬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준비해입니다. 준비. 자 이제 내려갈 거니까 좀 잘 보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당장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다시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또 우리 늘 하는 얘기죠. 진짜 아까 거기서 참 여기 딱 잡아서 얼마나 좋냐고 막 이러면서 하죠. 근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어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위에 저항이 좀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얘가 막 ETF 승인이 막 호재가 있어. 그러면 이거 뚫는 거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게 뚫어버려요. 우리 어젯밤에 뚫는 거 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98,000까지 내려가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시그널을 저는 맹신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해서 기다리고 해서 진짜 아까 들어갈 거에서 몇 시간이야. 한 10시간 또 맞을 것 같더니 안 맞고 또 내려 올라가네요 이러면서 하잖아요. 안 맞고 그냥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옵니다. 횡보 잠깐 했죠. 그죠? 이렇게 또 기회가 와요. 또 기회가 옵니다. 네,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게 이 캔들이 정말 고야라인을 좋아합니다. 갔다 오고 갔다 다시 돌아와요. 되게 신기하게 갔다 오고 갔다 오는데 시바지노고의 목적을 명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돈 벌려고 왔는데 뭐 손절을 연습하냐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시그널대로 하시면요 적게 잃고 많이 벌어요. 여기서 만약에 띵거띵거 왔다 갔다 뭐 했다고 치자고요. 시그널 또 바뀌었네. 나 지금 또 바뀌었네.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서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는 폭이 훨씬 많았죠. 그리고 다시 S1. 진짜 이게 뭐야 이러다가 S1 바뀐 거는 캔들이 고야랑 밑으로 내려갔을 때니까 아마 조금 뭐 한 1, 2%라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롱을 제대로 보고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를 좀 잘 보시라고요. 코인 하나를 조금 유심히 보시고 흐름을 좀 잘 보시면서 RSI 이제 볼 줄 아니까 좀 보셔요. 되게 단순하게 보시면서 조금 잃었고 많이 먹죠. 그 다음에 횡보 기간 지났더니 여기서 또 갑자기 조금 1.1%도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잠깐의 횡보, 이렇게 긴 횡보 있지만 작은 횡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캔들은 언제나 오르거나 횡보, 내리거나 횡보, 그게 길지 짧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그널의 방향대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별거 아닌데 되게 별거인 것처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매매일지를 통해서 정말 많이들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별게 아닌데 다 똑같은 실수를 다른 모양새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일지 첫 번째 사례예요. 자, 이분이 13시 22분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그널이 뭐예요? 마지막 시그널 L2죠? L2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롱으로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롱으로. 근데 여기서 못 들어갔어요. 몇 시에 들어갔어요? 한 13시 22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롱으로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갔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야.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고야라인 밑에 있는 데 들어가. 그쵸? L이면 어때요? 고야란이 위에 있을 때만 롱으로 진입이에요. 근데 저기서 롱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욕심이야. 보실래요? 자, 여기서 만약 지금 고야란 오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인 자체 선택을 잘못하신 거죠, 그죠? 보실래요? 고야란이 가까이 있지도 않아. 그럼 진입 가격은 우리 언제나 뭐예요? 고야라인이죠. 고야라인의 가격에서 진입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진입해서 롱으로 하면 조금인데, 자, 욕심이죠. 고야라인 위에 있고 캔들은 밑에 있는데 여기서 롱으로 먹으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한 20% 먹을 것 같잖아. 막. 세상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없고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고야라인 저기 있어.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숏도 아니야. 롱으로 들어가야 돼. 일단 들어갈 자리가 없는 애를 고른 거예요. 특히나 TRX는 죄송한데 미친 애 같아요. 360개가 다 똑같은 방향 가도 쟤는 혼자 지 마음대로 가는 애거든요.
그 TRX는 안 하시기를 좀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손실이라는 이유는 고혈압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제가 그 손실이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요. 절대 저기서는 롱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고혈압 기울기도 이미 꺾여. 맞아요. 기울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는 일단 제가 그것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지금 깜빡이는 시그널은 L2예요. 근데 아까 우리 솔라나처럼 어때요? 아, 이제 기울기 나를 안 데리고 L이 막 떠버렸네 막 이래요. 왜냐면 시그널이 띄워지고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캔들의 모양에 따라 시그널이 띄워지기 때문에 이미 밑에 있다가 와다다다다 올라가서 사실 기분상 여기서 L이 떠도 될 것 같은데 아직 거래량이 다 안 들어와가지고 L을 안 띄웠어요. 이게 진짜 고혈압이 대단해요. 고혈압이 진짜 대단한 게 여기서 내 생각에 저 롱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다 하는데 고혈압이 기울 때도 이제 형성이 되는 중이잖아요. 만약에 안 봤다고 해도 그죠? 근데 아직 거래량이 안 들어왔어요. L이 뜨기는 했지만 아직 빨간색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딱 그 베이스라인을 확 넘어서고 그 다음에 고혈압 캔들을 훌쩍 넘어서니까 L2를 띄워주거든요. 저기서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갑니다. 뭐 실선 매매법이나 전봇대라 그랬죠. 전봇대 매매법으로 들어가면 어쩔까? 네,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인데 못 들어갔네 이러면서 고혈압이 롱진입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갔네 아쉬워서 죽죠. 근데 와요. 이렇게 오잖아요. 되게 신기하게 와요. 진짜 오잖아요. 이렇게 꽤 여러 번 오죠. 그죠? 되게 여러 번이 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그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그널이 L일 때는 캔들이 고혈압 아래에 있을 때는 롱으로 진입하시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되셨죠? 자, 숏인데 가격이 고야 위까지 올라가 있을 때는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자, 저기 S3 띄웠어요. S3 띄우고 자, 아까 반대죠. S3인데 세상에 여기서 S를 먹으면 얼마야. 그죠?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너무 다행히 얘는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장대잖아요. 아마 이때 비트가 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장대여서 내려올 여지가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귀한단 말이에요. 캔들이요. 돌아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기서 숏을 잡았어도 먹었겠지만 정말 조성묘를 잘 써가지고 이런 경우에 아주 운이 좋았다고 치자고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되는 일이 1000번에 한 번, 저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일이에요. 이런 캔들의 모양. 언제나 마이너스, 언제나 시그널 변경, 언제나 내 정말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자, 고혈압이 여기 있을 때 왔을 때 들어가도 너무나 충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여러 번 오죠 기회가, 그죠? 여기까지. 만약에 내가 고혈압 기다렸어도 하나, 둘, 셋, 넷, 5번은 먹을 수 있는 최소, 그죠? 짧게 먹고 나왔다면 좀 더 횟수가 더 많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도지였구나. 그때 밑으로 내려가는 그 캔들의 모양을 봤을 때 생각보다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갑자기 장대로 급격하게 올라간 애들은 거기까지 거의 내려와요. 캔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세력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렇게 된 애들은 대부분은 그 자리까지 한 80%는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롱인데 갑자기 숏 걸거나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저희 같이 했던 그 팀 친구가 있는데 BSW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욱 올랐어요. 그래서 300%가 올랐어 하루에. 정말 미친놈이죠. 300%가 웬 말이야. 그래서 300% 올랐어. 당연히 다 올랐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그때 이제 저희가 RSI 먼저 공부할 때여가지고 RSI가 거의 100점, 98점, 99점 뭐 좀 더 넘어갈 때 되는데 이거 이제 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되게 안정적으로 거기서 숏을 걸은 거예요. 안정적이란 말이 좀 웃기네요. 맞지 않는데 숏을 거기서 걸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300% 더 올라갔어요 그날.
청산이었어요. 레버리지 많이 안 썼어요. 레버리지 있었는데도 300% 오르면 청산이죠. 네. 그래서 절대 시그널을 무시하지 마셔라. 시그널대로 제발 우리가 하자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시그널대로 하면 정말 기회가 많이 와요. 생각보다 아주 많이 오고요. 정말 안정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가 이 1분봉 혹시 보십니까? 3분봉? 간혹 보죠. 안 보고 싶지만 보고 싶잖아요. 그 도파민이 부족하시면 보시고요. 정말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1분봉입니다. 그래서 1분봉을 보시면 얼마나 여기서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꼬리를 많이 단 애들은요. 위아래로 꼬리를 많이 단 애들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너무 팽팽하게 너는 팔아라 나는 팔지 않겠다 나는 사겠다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장 안에서의 어떤 그 정말 돈의 논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캔들이 있잖아요. 1시간 동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살 거냐 팔 거냐 아니다 넌 좀 팔아라 이것들을 진행하는데 이 꼬리가 많이 달린 애들을 볼 때는요 1분봉 보잖아요. 정말 사람이 정신병이 없는 사람도 오늘 당장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추세를 크게 보실 때는 최소한 1시간 우리가 지금 단타로 할 때도 1시간 봉을 보지만 조금 여유롭게 보신다면 최소 4시간 봉 1봉 정도도 좀 간혹 자주 보시는 걸 좀 해보셨으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매매일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자, 이분이 8시 33분에 자 이제 이분이 봤어요. 내가 이제 이걸 봤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제 롱으로 계속 롱으로 이제 누군가는 먹었겠죠. 근데 롱이어야 되죠. 여기서 내 생각에 아니 시그널 맞다며 왜 안 맞냐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분이 저한테 화냈어요. 시그널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서 일단 기울기가 없는 거 그죠? 왜냐면 평평해졌잖아요. 평평해졌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0.8단계, 1단계, 1.2단계 정도 보시면 앞에 캔들 보시면 돼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차라리 파란색과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하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때요? 지금 나 롱 들어가야 되는데 음봉이에요. 연속해서 4시간째 음봉이에요. 음봉인데 다음 시간 롱으로 가려면 빵 터져줘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추세라는 게 보세요. 여기까지 올랐어요. 추세가 캔들이 여기서 좀 차라리 이쯤 먼저 들어갔으면 수익이 났겠죠. 그죠? 이쪽에 만약 고야란이 있었다면 이런 정도의 캔들의 모양의 고야란이 있었으면 수익이 났겠죠. 그때 어때요? 갑자기 캔들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런데 꼬리를 밑으로 달아요. 꼬리를 밑으로 달아서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밑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위로 꼬리를 단다는 건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많아지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팔아버리고 내려가려고 하면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올리고 못 내려가는 원리가 지금 캔들 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 지금 여기서 롱을 들어가야 돼요. 아싸 롱 왔는데 4시간째 연속해서 떨어져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나는 좋다고 아싸 롱 하면 캔들이 뚫고 내려가기가 쉽겠죠. 게다가 우리 지금은 이제 그거 안 하시던데 1.5단계라고 있어요. 고야라인 침범이라는 게 있어요. 캔들이 고야라인 주변에서 캔들이 고야라인 주변에서 고야라인을 침범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방금 침범했지만 쭉 내려온 힘이 있죠. 얘도 자꾸 침범하다가 얘는 올라가는 길을 선택을 했고요. 침범하다가 얘는 내려오는 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고야라인 침범한다는 건 뭐예요? 고야라인 기울기가 없다. 횡보한다. 그리고 그때 씹어지는 거 할 게 없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보죠. 근데 최소한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캔들 앞에 모양들을 좀 보세요. 음봉이면 난 지금 여기서 롱으로 들어가는 걸 조금 멈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캔들을 좀 면밀히 보시는 거 하셔야겠죠. 자 S2입니다. S2 시그널 고야라인을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고야라인 들어갔어요. 그죠? S 한 번 정도는 먹었겠네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번, 두 번은 먹지만 세 번째는 나에게 안 주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한 번, 두 번은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잠깐 내려왔으니까 이쯤 어쩌서 한 번은 먹었겠네요. 아주
아주 운이 좋아서 한번 먹었어. 근데 나 지금 숏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게다가 내가 지금 여기서 봤다고 하더라도 장대양 음봉이 쑥 써서 S2로 시그널이 바뀌고 그다음에 십자가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다시 양봉 작지 않은 아까 음봉으로 쏟았던 그 물량의 반 정도를 다시 양봉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딸깍 넘어갔더니 올라갔다 내리다니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 3시간째 다시 양봉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연속해서 같은 시간에 캔들이 나오면요, 같은 색깔의 캔들이 나온다면 얘하고 얘를 같은 거래량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 올라가고 있구나.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음봉이 살짝 나왔어요. 근데 얘가 앞에 있는 이 3개 캔들 3시간 올라가는 그 캔들의 모양보다 작으면서 몸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몸통입니다. 그리고 딸깍 끝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양봉으로 바짝 채워서 캔들의 몸통을 많이 채운 생각보다 꼬리를 많이 정리한 상태에서 중간에 가득 채워서 거래량을 올렸어요. 그러면 아 얘는 올라갈 수도 있겠나 하고 쳐다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어차피 고혈압은 안 왔으니까 우리는 아직 못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고 나서 나는 여기서 S2를 들어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 한 2-3번은 먹었겠지만 맞고 또 여기서 조금 안다고 여기서 십자가 만들었네. 그래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예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십자가 캔들을 만들었지만 양쪽으로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너무 세서 아직 방향을 못 정했는데 아직 시그널이 S니까 또 한 번은 들어갔겠죠. 운이 좋게 한 번 들어갔는데 여기서 딸깍해서 먹었어요. 여기까지 1.2%는 충분히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이 났을 텐데 얘가 빵 치고 올라갔어요. 왜냐면 여기서 L을 띄웠거든요. 아직 팔고 있는 중에 있지만 그래도 L을 띄웠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 고야라인 주변에 가깝게 있었고 여러 번 침범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3시간째 빵 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몸통이 고야라인에 딱 걸쳤어요. 그럼 이건 상승으로 보는 거고 지금 당장 시그널이 바뀌지 않았지만 여기서 다시 숏으로 진입을 하거나 하시면 반드시 손실이다. 아까 우리 얘기한 거 있죠? S인데 고야라인 위에 캔들이 있다고 아직 시그널 안 바뀌었다고 여기서 숏을 치면 손실이라고 하는 그 캔들하고 똑같은 모양새로 보여주고 있어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거래량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 L이 띄운 상태에서 빨강색이 묻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어때요? 베이스라인을 훌쩍 넘어서 위에 색깔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과매도 정확하게 다 매수하는 구간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색깔이 바뀌고 있고 캔들이 자꾸 아마 여기가 지금 반반 있는 게 음봉 캔들이랑 양봉 캔들이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애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캔들이 갑자기 몸통이 고야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롱으로 좀 봐도 무난한 정도의 캔들의 모양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때요? 거래량 들어오고 S3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다리시고 잘 보시면 들어갈 구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연속해서 5시간째 상승하고 있는데 숏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연어만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야라인 기울기를 체크하시는데요. 자, 고야라인 기울기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참 너무 야속하게 고야라인 기울기가 있는 거는요. 캔들이 고야라인하고 멀어요. 멀어서 들어갈 게 없다 이야기를 우리가 늘 하고요. 사실 여기서 되게 짜증이 나는 구간이긴 합니다. 아니 어쩌라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캔들은 반드시 고야라인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요. 그걸 믿으시고요. 시그널을 안 믿으면 내가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는 이 회사를 얘기할 때 그랬어요. 야 없어지면 그랬어요. 그러다가 먹고 튀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먹고 튀면은 일단 없고 그러면 조금 제가 이 시그널 이 고야 차트에 조금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근데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없어지면 나는 코인 트레이딩 못 하거든요. 할 수 없어요.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스카이캐슬의 김재원 선생님처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믿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내 돈을 잃지 않고 이기는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되게 정말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기 때문에 좀
마케팅 하는 거거든요. 자, 시그널이 S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L이기 때문에 앞에 시그널은 S죠. 아, 여기 있네요. S3네요. 시그널이 하락한다. 그럴 때는 어때? 고혈압 기울기가 하방이죠. 그러다 횡보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오르네요. 얘는 이제 오르기를 선택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시그널이 계속 바꿔지고 횡보하고 다시 내리고 오르고를 반복을 해요. 자, L 뜨고 상승하고 다시 횡보하고 또 오르고 횡보하고 또 내리고 이렇게 계속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 고혈압 기울기는 상승하고 횡보하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또 횡보하고 횡보하고 하락하고 끝까지 가는 애는 없어요. 끝까지 가는 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우리를 자만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런 얘기했거든요. 캔들은 반드시 오르고 반드시 내립니다. 이게 무슨 왜 얘기했냐면 제가 손절을 안 한 거예요. 손절을 안 했다가 되게 기분 좋게 안 했는데 갑자기 그 방향 가서 수익 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기 한 달 살기 막 이런 거 합니다. 펀딩비 계속 내가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회비용을 잃은 거예요. 그때 차라리 100불 손절하고 방향으로 똑같이 하면 300불을 수익 낼 수 있었는데 이게 꼭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아는 일인데도 이게 손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고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S3인데 여기서 걸었어요. 횡보했어요. 그 다음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는 게 나에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수익을 주는 게 하루 이틀 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또다시 거기까지 오르고 횡보 오르고 횡보 오르고 횡보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롱 걸었던 그 자리까지 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S3 바뀌기 전에 여기 고혈압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롱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뭐 롱으로 해야지 여기서 제가 롱으로 걸었다고 칠게요. 여기 지금 S3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절 안 하고 앞에 거 롱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엄청난 이 장을 견뎠어요. 근데 만약에 얘는 그래도 무빙이 좀 샌드네요. 훨씬 되게 무빙이 좋아서 내가 여기서 거르는 게 저기서 조금 수익이 났어. 근데 또 저기서 욕심이 발동을 해요. 조금 더 수익 내고 싶은 거죠. 여기서 했으면 충분히 먹고 나서 다시 롱으로 좀 먹고 충분히 먹고 다시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거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손절하세요. 빨리 손절하시고 다시 그 포지션으로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에겐 370여 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굳이 그거 하나 아니더라도 내가 맘먹고 손절만 잘하면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그거 오늘 마음속에 꼭 담으시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캔들하고 고혈압이 가까울 때는 횡보가 많아요. 기울기가 없어요. 그 기울기가 없는 그 시간을 견디시자는 거예요. 견디시고 기울기 있는 애를 좀 찾아보시는 겁니다. 필터해서 계속 찾아보시고 필터 안 하고도 계속 찾아보시고 하나씩 들어가서 이 모양새가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370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애들 리스트업 하시고 그 리스트를 보면서 아 얘가 이때는 이런 모양으로 흘러갔었지. 왜냐면 코인들이 다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는 똑같지만 얘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또 있어요. ZTC 아까 말씀드렸고 TRX는 얘는 정말 늘 반대로 지 맘대로 가는 애예요. 사실 XRP가 늘 그런 어떤 변동성을 많이 주거든요. 지 맘대로 가고 남들 다 가는데 못 가고 있고 안 가고 있고 막 이래요. 시총 3등이나 하는 애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너무 갖고 있는 보유 물량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코인의 어떤 성격들을 좀 보시면서 흐름들을 좀 잘 보시면 훨씬 트레이딩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역매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고혈압 기울기에도 역매매가 있어요. 자, S3입니다. 그러면 하방으로 있는 고혈압 기울기 찾았어요. 그쵸? 그리고 시그널이 S3인데 기울기는 하방. 같은 방향. 진입이 가능합니까? 진입이 가능해요. 같은 방향에 S니까 내려가니까 같은 방향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입 근거 내가 시작한 진입 근거가 바뀌면 내려가는 근거 고혈압 기울기로 해서 근거 만약에 시그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근거다. 그럼 우리 1단계 하는 거니까 S3여서 고혈압 기울기 있는 걸 찾아서 잘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들어간 건 S3야.
그럼 L2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진입 근거대로 익절하고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고해라인 기울기가 얘가 지금 1시간마다 형성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 내려가는 와중에 여기서는 어차피 뭐 S3니까 여기서 되게 많이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횡보하는 것 같아. 여기서 그냥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S3인 상태로 그대로 쭉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가 누가 봐도 아 이제 횡보하나 보다. 왜냐? 밑에 캔들이 양봉을 띄우면서 밑에 쭉 있던 게 갑자기 캔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째. 그럼 어때? 여기가 기울기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나는 고해라인 기울기를 보고 왔기 때문에 마음 같아선 30% 먹고 싶지만 여기서 이만큼 사실 여기 지금 되게 손익비가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짧게 먹었어도 나는 괜찮다. 왜냐면 내가 들어간 건 고해라인 기울기니까 내려가는 상태였지만 횡보하는 상태가 되면 익절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반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손절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횡보는 좀 올라요. 오르는데 아직 시그널이 안 바뀌었어요. 고해라인 캔들 위에 있으니까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앞에 보셨던 몇 개의 그 매매 원칙들을 좀 보시면서 하나를 저처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요. 좀 한번 써보는 걸 한번 해보세요. 진짜 프린트하면 좀 얘가 바닥이 새까매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가능하시다면 파워포인트를 좀 옆에 가까운 사람에게 배우셔가지고 여기서 입력하고 글자 넣는 거 정도 좀 배우셔가지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보면 정말 제가 매매일지를 점검하면서 진짜 공부가 많이 됐거든요. 그 정말 제 매매를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도 해보셔야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자, 다시 횡보하고 자 보세요. 고해라인 기울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시그널이 S3예요. 여전히. 기울기는 상방. 기울기가 상방이죠. 다른 방향이니까 진입이 불가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기울기가 형성이 되면서 시그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그널이 L2 기울기 상방 같은 방향이니까 진입이 가능하다. 이거 꼭 보세요. 내가 들어간 진입 근거 고해라인 기울기 보고 아니 고해라인 시그널만 보고 들어가라며. 그러면 거기에 불평하실 게 없는 거예요. 시그널이 안 바뀌었으면 내가 진입한 근거는 L이면 롱으로 그대로 유지, S면 손절, 수익 나면 1.2, 1.5에서 익절. 그리고 또 그 자리가 또 오면 다시 한번 진입해서 그대로 익절 아니면 손절. 시그널이 바뀐 거야. 시그널이 대체로 돌아오는 거. 내가 그거를 했다면 그렇게 고해라인 기울기를 보셨다면 그대로. 만약에 내가 진입한 근거가 바뀌었어. 모양새가 바뀌면 손절. 빠르게 손절하시는 게 왜냐면 우리에게 그거 말고 더 많은 코인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L2고 기울기가 하방이고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진입이 불가하다. 그죠? 그리고 다시 S2가 뜹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이게 내가 내 눈에 보아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융합돼서 그저 한 번의 거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모두 수익 보려면 이렇게 조금 면밀히 보시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 최근에 이제 본 건데요. 시그널 깜빡이가 L2예요. 아이고, L2고 진입 시간이 10시 26분이에요. 시그널 변경이 안 됐는데 여기서 들어가시고 손절까지 했더라고요. 시그널 안 바뀌었는데 이분이 들어간 근거는 병아리반이기 때문에 L2예요. L2 들어갔으면 바뀌어야지 손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제대로 들어갔으면 여기서쯤 봤으면 그냥 그래도 수익이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음봉이면은 안 들어가야지. 그죠? 게다가 너무 이제 일자가 되어가 있는 상태고 그쵸? 음봉이면 안 들어가야 돼요. 게다가 4시간씩이나 음봉이잖아요. 그럼 안 들어가는데 이분이 10시 26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그널이 변경이 안 됐는데 사실 이거 참는 거 너무 힘들어. 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못 기다려 저는. 대부분 그냥 저기서 그냥 잘라버리죠. 근데 아마 자르신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한 4% 정도 됐어요. 못 견뎌요 진짜. 근데 내가 들어간 근거가 LT였으면 S가 뜰 때까지 기다리셔라. 물론 더 많은 손실이 났을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내가 들어간 진입 근거와 나와야 되는 진입 근거, 익절인지 손절인지는 내가 정하는 거지만 어디서 할 건데, 근데 무작정 손절하지 마시라고. 무작정 손절하시면 늘 나는 그냥 트레이딩에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근거와 익절하는 손절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신다면 아 그때 그랬으니 지금은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알게 되십니다. 이것도 자기의 매매 일지를 복귀하셨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분은 자 매매 일지를 잘못 작성하셨어요. 진입 시간이 17시 06분 L3 시그널인데 S2라고 써가지고 잘못 들어가가지고 시그널 변경됐대요.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일지 쓰는 것도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 시간이 18시 55분이래요. 그러니까 롱으로 진입하면 안 되는데 롱으로 진입을 해놓고 S2잖아요. S2인데 롱으로 진입하고 시그널이 변경됐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가 이제 올렸고요. 자, 이거는 자 보세요. L2예요. 깜빡이 시그널. 그 다음에 진입 시간이 16시 55분이에요. 근데 캔들이 여기 있고 고야란이 여기 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고야란 진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매매일지를 쓰실 때 고야란 진입이라고 씁니다. 모를 줄 알고. 이렇게 내 스스로 좀 복귀해 보셔야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되게 단순한 어떤 실수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도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Q&T라고 어제 밤에 이제 올라온 매매일지인데, 자 S3 여기서 떴어요. 그리고 앞에 만약에 여기서 지금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한 서너 번 이상을 계속 숏으로 수익이 가능했죠. 그리고 여전히 고야란을 뚫어서 올라갔다가 다시 뭐 양봉도 떴다가 음봉도 떴는데 결국 아직 시그널이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S3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보셨어. 그리고 소수를 했어. 아마 잠깐 제 생각에는 1%까지 아니지만은 조금만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아까 그 말씀드린 양봉을 보셨다면 안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죠? 이제 좀 아시겠어요? 네. 시간마다 오는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에 앞에 시간이 캔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 근데 기가 막히게요. 제가 이거 보고서 그러면 우리 라인 차트 어땠지?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9시 49분이에요. 13일 날 09시 49분. 자, 보실래요? RSI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시그널, 우리 깜빡이 시그널과 RSI 시그널을 봤더니 여기 지금 9시거든요. RSI가 폴짝 올라갔죠. 근데 보시면 그 전 시간에 조금 올랐고요. 전 시간에 조금 올랐고요. 오히려 그 6시, 5시에는 RSI가 오히려 바닥에 있고 먼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RSI 바닥에 있고 시그널이 한 몇 개 정도 좀 더 롱이 몇 개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자리를 바꿨어요. 맞아요. RSI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고야란 만나러 가는 애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 봤더니 고야란을 만나는 애가 앞에보다 뭐 한두 개 늘어난, 거의 차이가 안 나지만 한두 개 정도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눈에 보이게 이제 벌어지나 이런 느낌이 들게 RSI 롱이 좀 늘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간 9시에는 RSI가 올라가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사진 보시면 어때요? 음봉이다가 9, 8, 7, 6 6시부터는 그래도 상승인 것처럼 보이는 RSI가 아까 올라가는 거였으니까 6시, 7시, 8시, 9시에는 양봉인 게 라인 차트하고 추세가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L이고 L도 떴고 베이스라인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RSI가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색깔과 깜빡이지 않는 RSI 시그널이 주는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 라인 차트하고 이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차트의 기본적인 캔들의 모양이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완벽해서. 아니 그러니까 되게 사실
강의를 하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쉽게 말씀을 하세요. 되게 쉽죠.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일은 아니고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조금 이렇게 좀 자세히 봐드리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강의 제가 한 8시 한 40분에 나오면 안 늦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9시 10분에 나오네요. 9시 10분, 9시에 나오도 늘 똑같은 시간에 도착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맨날 새벽 3시까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맨날 새벽 3시까지 하다가 졸려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하거든요. 왜냐면 낮에도 일도 제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좀 볼일 해야 될 것들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래를 하실 때 캔들 하나 보시는 거 그냥 쉽게 보지 마시고 처음에 아주 정말 1단계만 하신다면 시그널 바뀌면 들어가고 내 진입 근거, 내 손절 익절의 근거는 시그널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의 매매 원칙 중에 내가 매매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정말 이거 잘 노트북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방금 제가 이거 한 것처럼 이거 한번 해보시고 싶으면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시간이 제가 지금 이제 거의 강의를 끝났는데 12시까지 제가 봐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제가 PPT 보는 거 제가 해드릴게요. 되게 어렵지 않고 정말 쉽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도 캡처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캡처해서 그거 쓰는 거라 좀 한번 해보시게 제가 그 도와드릴 테니까 정말 차트를 정말 쉽게 하시지만 우리가 시바생하고만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조금 좀 답답한 내 매매에 어떤 습관이 있으시다면 한 번 정도 제가 봐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2분만 봐드릴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네. 진짜 좀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네네. 제가 보면 우리가 시그널 차트에 보면 그 상방의 6.4가 쫙 계속 제가 최근에 네. 체크를 계속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상방의 6.4가 이렇게 계속 뜨는 날이 있고 또 하방에 있죠. 하방의 6.4가 중간에도 있어요. 중간에 중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중간은 제가 못 봤고 저는 이제 그 상방하고 하방을 봤거든요. 네네네. 그거 설명을 조금 혹시 근데 설명해도 그건 그거는 네, 왜냐면 왜 그 한 점점점점을 왜 주냐면 얘가 스코어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300 몇십 개 중에 그 돌아방스를 할 필요 없다. 저 이렇게 패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네네 그렇죠. 궁금하죠. 그리고 스코어를 그렇게 잘하고 싶어요 우리가. 스코어 차트 완전 잘 보고 막 하고 싶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런 정도만 늘 설명하시는 그 정도만.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갈 거야. 거기 만약에 BT가 96,000을 반드시 간다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이를테면 200K를 간다. 20만 달러 간다.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보여지면 우리는 스코어로 점수를 매겨서 스코어 차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어떤 근거들이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를 찍어줍니다.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할 때 네. 그 이제 3주 차트로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약간 파동이 있는 거는 네. 조금 근처까지 가고 또 맞아요, 대부분. 대부분 그런데 네. 이 6.4가 계속 나오는 거 상방에 있고 하방에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 네. 6.4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자, 그렇게 하시면 정말 오히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정말 하루에 많이 떠도 10개 뜨고요. 안 뜰 때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코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것들만 좀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 제가 이제 어제 이걸 마무리하면서 나는 무슨 꿈을 가지고 하나. 사실 마케팅을 되게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할 그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꿈이 있더라고요. 제가 꿈이 있는데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가장 큰 지표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부끄러운가? 내가 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내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제 삶을 어떤 결정하는 가장 큰 모양, 엄마 아빠가 나를 이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 자녀를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내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인가 엄마인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주 그러니까 부자도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네, 컴패션에 있는 아이들, 저희
저희 아이가 2명인데 이 아이들하고 나이 똑같은 아이들 2명을 제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제 3국의 아이들을 제가 후원을 했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제 벌이가 좀 많이 없을 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의 후원을 끊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EX 시작하고 작년에 다시 아이 한 명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제가 다시 오랫동안 있었던 제 생각과 제 꿈을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에게 우물을 좀 봐주고 싶다. 가보지 않았지만 우물을 좀 봐주고 싶은 뭐 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다시 제가 저희 선미 아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올해는 사실 커피숍의 아이들 한 2명 정도 더 후원하고 싶은 제 마음의 꿈과 기도가 있었는데 하려면 하죠. 하려면 하죠. 왜 못해요. 하려면 하는데 이 마음에 누구를 돕는다 이게 아니고 저거 하나를 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네요. 근데 제가 내년 정도에는 5명까지는 하고 싶어서 올해는 1명 더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 저 아가는 5살인데 멕시코에 있는 애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손님들이 간혹 오시면 제가 저희 샵에다 저걸 걸어놨는데 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장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런 아이를 올해는 1명 더 후원을 해서 정말 먹지 못해서 그다음에 엄마의 경제력이 없어서 부모의 경제력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아이들 먹이는 일을 이 일로 통해서 저는 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인생에 누구나 봄, 여름, 가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이신 김론 선생님께서 그분의 어떤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던 시간이 있는데 지금이 우리에게 각자의 계절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봄일 테고 누구는 겨울일 테고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슬픈 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EX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봄을, 새로운 여름을 그리고 수학의 계절로 누군가에게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